오늘 갤럽 조사에서 또 1% 떨어졌잖아요. 지난주가 우리 당 지지율이 23%였는데 오늘 22% 방금 발표 났거든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 됐습니까? 65%. 오늘 61%포인트 올랐어요. 네, 지난번에 65%. 64. 뭐 앞으로 한두 달은 뭐 그 정도로 간다는 거는 뭐 그냥 향수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다음 주에 관세 협상이 뭐 대통령도 그 7월 8일까지 마무리는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 안 온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한 것도 그쪽에서 뭐 이야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만 좀 찝찝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그 와중에 또 중국에서는 전승절 와달라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게 좀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 문제다 우리가 참 썸네일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뭐 구체적으로나 겉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미 국무부 장관의 방한 취소된 부분은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기로 했던 기본적인 루트가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된 거니까 한국을 패싱한 것이 아니다라는 뭐 기본적인 입장을 계속 설명을 합니다. 뭐 그게 공식적인 이야기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한미 관계 이상 기류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데 꼭 그렇게만 봐야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말레이시아는 간대잖아요. 10일 날. 그리고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기류는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맞잖아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예. 대놓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둘 다 나토를 안 갔어요. 응. 어머 이거 평창 가는 경로 안내. 시장 가시려고? 갑자기야. 평창을 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본하고는 지금 워낙 사이가 안 좋고 그렇죠. 지금 일본은 아예 지금 손을 보겠다고 해가지고 버릇이 안 좋네 안 좋지 않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대놓고 그냥 지금 버릇이 안 좋 뭐 버릇을 잘못 들였다고 아예 대놓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한테는 대놓고 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안 온다는 거는 그 다음 타겟이 우리라는 거를 딱 지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그냥 나토를 안 갔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저는 이번에 요 패싱이 조금 설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둘이 딱 개겼잖아. 딱 느낌이 미국이 보기에 얘네들 왜 이러지? 하는 게 이렇게 되니까 바로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로 바로 돌아온 게 아닌가. 네. 지금 그런데 이제 저는 일본은 지금 총리가 교체될 가능성이 거의 높지 않습니까? 쟤네는 지금 사실 정권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정권 말.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여기서 교체가 되면 터닝 포인트가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5년짜리 정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시작됐는데. 그럼 시작부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과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잡기가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토 안 갔지? 패싱 당했지? 나토를 안 갔어. 그러니까 패싱을 당했어. 그다음에 전승절을 가. 이거는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는 느낌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진짜. 그리고도 이거 그 막 상황에 가자는 대해서 자꾸 대내용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난 이해가 안 돼요. 대내용으로 일본 안 갔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뭐 별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대내용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고 아니 미국 조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만 하는 건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는 나토에 대통령은 안 가고 위성락 실장이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위성락 실장이 거기에서 루비오 장관이랑 만나서 좀 협의를 하고 지금 막 계속 뿌렸던 건 그거잖아요. 이번에 한국 들어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안에 한미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결국에는 루비오가 안 오면 한미 정상회담도 거의 뭐 물 건너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들께는 할 수밖에 없고 처음에 대통령 되자마자 통화한 것도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좀 오래 걸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었던 태도, 발언, 특히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서 조금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루비오 장관 안 오는 거 보니까 그건 거의 확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동안에 잘 돼가고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한 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 외교와 관련돼서 그나마 조금 평가를 할 게 한일 FTA 하겠다는 거. 근데 한일 FTA 하겠다는 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죽창가 부르고 하던 거에 비하면 한일 FTA를 하겠다는 건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건 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네. 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지금 미국이랑 정권 말에 지금 사실상 이 정권 말이거든요. 일본이 지금 정권 말에 미국이랑 대립각 세우는 거를 정권 초에 우리가 한일 FTA 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거를 따라갈 이유는 없지 않나.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정권 초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착실히 그 미국과의 관계를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미국과 좀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좀 뭐 중국과의 관계도 챙기던가 말던가 좀 그러는 거지. 나토는 안 가면서 전승절은 가겠다? 이게 전승절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중국 공산당은 전승절을 그렇게 안 챙겼어요. 원래. 맞아요. 네, 원래. 왜 그러냐면 중국 원래 이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입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때가 그때 보면은 장개석이 참석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중국 공산당은 팔로군이나 이런 애들은 오히려 당시에 이제 계급 의식 같은 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싸우기보다는 중국 국민당과 싸우는 이게 이제 국공 내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승절을 안 챙기다가 자기들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되고 이제 2차 대전 승전국의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챙기기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이 전승절이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이 되다 보니까 중국 쪽의 전승절은 이쪽 제1세계권 국가들은 안 가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가는 행사예요. 근데 그때 어땠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면 북한 핵과 관련돼서 그때 육자회담으로 북한을 포위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당시에 중국이 북한을 좀 견제해 주길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전승절을 갔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중국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도 육자회담의 틀이 유지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다 변화했고 외교관계도 변화했는데 그냥 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갔으니까 나도 전승절 가겠다. 이거는 나는 옛날부터 중국을 사랑해 왔는데 니네가 간틈을 이용해서 가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아니 그러니까 제발 그 리영희 선생의 8억인가의 대화나 전환시대의 논리 같은 거 옛날에 읽었던 거 이재명 대통령 그걸 읽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읽었던 거 그 기억에서 좀 벗어나서 이미 중국 인구 8억에서 10몇억 된 지 오래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좀 로망 가지고 70년대 좀 가지 사고에서 말아야지. 벗어나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그걸 거기에 빠져 대통령이 있을게. 그 전승절 갔을 때도 미국 측에서 좀 유감스러워하는 의사표시들이 나왔었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승절 간다는 거는 저는 이 정부 5년 동안의 외교 정책, 국방 정책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며칠 전에 네. 국회에서 그 서해 공정 의혹 그거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했는데 또 민주당 의원이랑 뭐 조국혁신당 뭐 이런 분들 몇 명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것도 이래도 되는 거냐? 정말. 그랬었어요? 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그 기자 회견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이 부분이 참 좀 걱정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관세 15% 유예 시한이 8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8일이면 끝나는데 이게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건 당연한 얘기고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이제 나흘 남았는데 그러네요. 아직까지도 쌍방이 명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상태. 그게 지금 미국이랑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백한 거야. 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저는 다른 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다른 얘기들이야 뭐 자화자찬이고 뭐 검찰 개혁이고 뭐 이런 거는 본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였고 네. 그냥 다 말장난이었고 다 그런 거였고 저는 이게 딱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흘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응? 정리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8일날까지 이거 관세 협상 정리 안 되면은 분명히 코스피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그래서- 대통령은 부동산에 투자하지 말고 그- 주식에다 투자하라고. 그리고 소고기나 실컷 좀 드시라고. 정말 이게- 그 소고기 발언 너무 아니 그게 예전에 자기는 김일성이 버커로 사 하던 이밥에 먹으면서. 고깃국 발언이랑 뭐가 다르지? 정말 진짜 이밥에 고깃국 정말 아니 우리가 나는 지금 그런 나라냐고요. 나는 지금 수입 과일도 먹고 싶대잖아요. 그러면서 주요 4개국 뭐 5개국 주요 대사 다 좀 들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다 들어오라고 할 때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실각설 나오고 진짜 중국이 지금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는 주중 중국 대사를 비워놓는 거야? 그리고 전승절을 시진핑은 전승절 간대요? 가겠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전승절을 우리가 먼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진짜 옛날에 보면은요 그 원나라 지배기에 충 무슨 왕 중에 그 원나라 가서 살면서 고려를 통치했던 왕이 있었어. 예. 충선왕. 충선왕인가요? 네. 예. 그냥 뭐 그냥 예. 잘하신다 그거를 네, 어떻게 또. 네. 그러면 예. 지금 중국 대사를 대통령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편도 티켓 끊고 중국이 그렇게 좋으시면 아, 아니 뭐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아니 그래서 전 이게 너무 황당했어요. 지금 이럴 때냐고요. 예, 이럴 때. 그러니까 미 국무장관이 안 오지. 그러니까요. 네. 답답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원했고 궁금했던 것은 이제 8일 날 끝나는 관세 유예 시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텐데 서로가 뭘 원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이게 무슨 무책임한 대답입니까?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분들이 조금 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선거 질문이 없었던 거예요. 인사검증과 관련해서도 뭐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어야 됐는데 어제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좀 몸살이는 듯한 느낌이 아니 있었어요.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야 당일 찍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카메라 설치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팬 기자들도 얼굴 드러나는 이런 네, 상황 돼버리는 게 조금 기자들을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첫 번째 기자회견이라긴 하지만 질문 자체도 대답 자체도 너무너무 다 너무 두루뭉술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잘 같아요. 보이려고 하는 기자회견인데 어제 기자회견 중에서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가 그 상케이 신문 기자가 아마 질문을 했나 북한 인권 관련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있는데 뭐 한참 딴 얘기를 하더니 이게 변호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한참 딴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A를 질문하면 B, C, D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말 없으면 이렇게 초점 흐리면서 한참 딴 얘기하는 거.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한다는 얘기가 북한 인권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 인권에 인도적인 지원은 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탈북자 강제 송환이나 그 거기에서 북한에서 드라마 보고 한국 드라마 보고 이런 사람들 총살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지만 북한에 지원은 해주겠다 이거거든요. 아니 뭐 그 얘기를 한 스마트팜도 갖다 주겠다. 그런 예.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야 이거 또 시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결국은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이재명 대통령 65%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가 일단은 첫 번째 고비가 될 것 같아요. 그 미국과의 관세 그렇죠. 협정이 미국과 관세 협정. 7월 8일까지라는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건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 서로 간에 뭐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한 거는 무능을 자백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맞아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까 전에 뭐 얼핏 얘기한 거 보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 4일부터 관세율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낸다고 했어요. 오늘 네. 아침에 그 트럼프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일부터니까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각 나라에다가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서로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몇 프로를 받게 될지 정말 앞이 깜깜합니다.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이 트럼프식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휴민트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게 이런 트럼프에 대한 휴민트가 조금이라도 있을지 지금 좀 없죠. 의심이 돼요. 그리고 없죠. 예, 이게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사실상 가정 놀듯이 얘기하잖아요. 어제 우린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보내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이란한테도 이런 식이었어. 2주 줄게 이틀날 2일 있다 때려. 2주 줄게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을 다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은 대국민 앞 기자회견 첫 기자회견을 하는데 국민들 앞에서 나흘 뒤에 무슨 이 관세 관련된 연장 조치가 끝나는데 국민들 앞에서 지금 서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서로가 원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 최선을 다 해볼게요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 대통령은 내일부터 보낼 거예요. 이거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애초에 저는 이 기자회견 한 것도 김민석 후보자 이제는 총리죠. 어제 임명됐으니까 김민석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 강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전에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이거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에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지난주에도 한 64% 나왔는데 그 김민석에 대해서 잘했다. 김민석 인선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40% 초반이었어요. 2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40%라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면서 지난주에 우리 차장님 놀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은 지지하지만 김민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강행을 하면서 역풍이 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기자회견으로서 희석한 것이 아닌가. 어제 뭐 특별히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30일 동안에 본인의 소회 길게 이야기하고 뭐 내용들이 그닥 많진 않았었잖아요.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한 100일 정도가 되어서 기자회견을 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을 넘어서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대통령이 하나씩 볼 수 있으니까 그쯤에 했었던 건데 어제 기자회견은 참 정략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국익을 위해서 관세 협정이 잘 되기만을 정말 바랍니다.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이 관세 협정 관련돼서 관세 협상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투톱이 김현종과 여한구예요. 이 두 분이 둘 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던 분들인데 문제는 그 중에 이제 이 김현종이라는 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김현종이 저는 굉장히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미 FTA였거든요. 그렇죠. 그건 진짜 잘했어요. 우리나라의 한미 FTA 덕분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가졌던 건데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평가를 하는 만큼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게 한미 FTA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한미 FTA 체결의 주역이 김현종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한미 FTA를 넘어서서 관세를 매기려고 지금 덤벼드는 이 상황에서 김현종을 우리 대표 주자로 세우는 게 과연 맞느냐? 왜냐하면 미국이 생각할 때 자기들한테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가 망했는데 저놈을 또 내요? 또 앞에다가 세워? 이게 과연 전략으로 맞느냐? 저는 김현종 이분이 잘했기를 정말 바래요. 국익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을 위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잘한 건 맞아. 그 한미 FTA는 정말 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 많지만 이 한미 FTA만큼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주역께서 이 관세 협정에 최선봉의 2명 중에 1명으로 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닐까요? 너무너무 미운 거야. 안 알려줘.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서희의 외교 담판이 서희가 우리에게는 애국자지만 상대방에게는 그렇지. 역적이었던 것처럼. 네, 역적이었죠. 근데 이제 여진족이랑 다시 협상하려는데 서희가 또 나왔어.
야 저놈한테 또 당할 순 없지 하면서 안 알려주는 거 아닌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일단 베트남하고는 지금 협상을 베트남이 잘했어요. 베트남이 협상을 잘해가지고 46%에서 20%로 미국이 낮춰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 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일본은 지금 24에서 더 높일 것 같고, 우리나라는 지금 유예가 돼 있어서 15%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베트남보다는 더 높아질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상황을 봤을 오늘 때는 지금 코스피가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미국에서 오지 않는다. 이게 관세 협정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또 경제계에서 우리는 보는 게 베트남보다는 아닌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베트남 수준으로만 되면 진짜 선방 중에 선방이겠죠. 우리는 베트남보다도 못할 것 같은데 참 큰일이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배우 김의성, 김재동 아니고요? 김의성, 배우 김의성 씨하고 배우 이원종 씨. 아, 이 그분 두- 선거 때 도왔잖아요. 이 두 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이 두 분이 진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대요. 구마적께서 구마적. 구마적. 아니 갑자기 구마적이 갑자기 이렇게 박 변호사님 오늘 텐션이 좋은데요. 아, 예. 구마적. 오늘 오랜만에 극이들에 진짜 쓰다가. 구마죠. 네. 구마적께서 그래서 아. 그냥 아니 이게 흥미 요소인 줄 알았더니 예. 제가 물어봤더니, 왜냐면 인사비서관실을 슬쩍 물어봤더니 정말 이 두 분이 하마평에 올라 있대요. 이 두 분하고 정통 관료 두 명하고 네 명이 이게 원래 5배수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네. 5배수 안에 이 두 분이 올라가 있대요. 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분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대요. 예전에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그 진보 정권, 네. 좌파 정권 보통 예술인들, 문화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을 꼭 한 번 장관으로 한 번씩은 이상 꼭 썼잖아요. 예전에 손숙 장관 썼죠. 맞아요. DJ 때 썼죠. 네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누구였죠? 저기 그 뭡니까? 영화 그때 판소리 영화 누구였죠? 판소리 영화 기억이 안 나네. 뭐 하여튼 구마적께서 장관이 되시면 이게 판소리 영화 유명했던. 구마적 선생님이 근데 네. 그 대학을 행정학을 전공하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예. 뭐 진짜 그러면 진짜 예. 하여튼 구마적께서 장관이 되시면 우리 그 김명권 장관도 김명권 있었고 장관 있었죠. 이창동 맞아요. 이창동 장관도 이창동 있었죠. 장관, 예. 그 다음에 접시꽃 당신 그분도 도종환 장관은 장관도 시인이었고. 있었죠. 예. 시인도 있었죠. 뭐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부 장관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서편제의 주연 배우였죠. 김명권 장관은. 맞아요. 예. 그런 도 있었고 또 명계남 씨가 장관 안 한 게 다행이었죠. 네. 사실 솔직히. 문성근 씨도 장관 물망에 오른 적도 있었고 김재동 씨도 장관 물망에 오른 적도 있었죠. 한때. 김재동 씨는 헌법 전문가시니까. 대법관 하면 되겠네요. 헌재 아 재판관 대법관 지금 저기 누구야 그 김어준. 거기 제 대법관 하고 싶다고. 파워풀 공연에서 네. 미래 대법관이라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셨다고. 아 여기 댓글 중에 되게 재밌는 게 구마적께서 저기 문체부 장관이 되시면 문체부로 우미관으로 개명하세요. 어쩔님께서 예. 아, 너무 재밌다. 문화 상품이 될 것 같네요. 예. 한류 문화 상품. 네. 하기야 뭐 보수 정권에서는 유인천 장관이 2번이나 했으니까 네. 뭐 하여튼 뭐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신 분들이 또 뭐 아 그럼요. 네. 현장에서 그럼요. 체험하신 것들을 또 행정에서 잘 발현하실 수 아니 있는 뭐 거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노총 위원장을 지금 시키겠다라고 하는 정권인데 뭐 문화예술 현장에 계신 분이 오시는 것도 크게 놀랍지 근데 않습니다. 전과가 너무 많아요. 누가요? 나는 다 그 좋은데 현장에서 김영은 후보자. 그러니까 이분들 말고 구마적이 아니고 이원종 이분들 말씀드리는 게 네네. 아니라 김영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이라고 출신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왜 이 정권에 있는 장관 후보자들 고위 장관 후보들 총리 후보자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전과가 많아요? 아 심지어 음주운전도 있잖아요. 음주운전 폭력 음주운전
동호회 있는 거 아니야? 이 지금 전과자 어. 대통령이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야당 대표 오찬할 때도 저희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그 뭐 5대 원칙, 7대 원칙을 좀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5대 원칙, 7대 원칙 만들면 거기에 다 일단 대통령이 걸러지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이번에는 총리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전에는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 참 이거를 할 수가 없나 봐요. 할 수가 그냥 없죠. 뭐 증인도 안 부르는 청문회를 하는데요. 뭐 이게 뭐 아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이 연예인 분들에 대해서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 뭐 문화예술 보면 자기들 그 관할이니까 문체 보면 뭐 관할이니까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선거를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출마를 하면 아무래도 그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드러내는 연예인분들을 지원 요새에 부르고 싶단 말이죠. 아무래도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민주당 쪽은 그런 연예인들이 많아요. 많죠. 그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연예계에도 민주당 쪽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은 뭔가 이렇게 힙하고 쿨하고 뭔가 되게 양심적이고, 근데 보수 성향의 연예인들은 그걸 드러내면 안 되고 샤이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상한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수 성향에서는 그 지원 유세에서 연예인들을 부르려고 해도 보수 성향인 걸 아는 분인데도, 예를 들어 저도 이제 되게 그 1일 연속극에 자주 나오시는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신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보수 성향이시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원 유세를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 많이 설득도 하고, 그냥 다 아시는 분이에요. 얼굴 보면. 근데 본인이 보수 성향, 마지막에 고사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보수 성향인 거를 드러내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수가 좀 보수임을 커밍아웃함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밥줄이 끊긴데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카리나 그때 사태 봐요. 그 대선 때 밥줄이 그 끊긴대요. 옷 하나 그렇게 입었다고. 티조나 채널A가 많이 좀 챙겨주시면 안 돼요? 밥줄이 끊긴데. 아니 그러니까 티조나 채널A 아니 지금 우리 차장님 파란 옷 입고 오셨는데. 아니 저는 오히려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런 보수 성향의 그 좀 연예인들에 대해서 티조나 채널A, 티조 채널A가 문제점이 예능이 약해. 예능을 강화시켜야 돼, 예능.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예능에서 좀 이렇게 활동도 좀 맞아요. 하시고, 보수 성향 목소리 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좀 내시고. 시간 이렇게 됐네. 사실 특활비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예. 아유. 특활비. 특활비 아, 진짜 제가 제일 특활비 어처구니 얘기부터 없는 해야지. 일인데. 야, 정말 특활비 특활비 진짜 얘기를 어처구니. 해야지.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활비 그렇게 82억 확 깎아버리고, 검찰 특활비, 경찰 특활비, 감사원. 감사원 특활비, 특활비, 국정원 특경비. 특경비 다 깎아버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반년도 안 남았는데 네. 91억. 거의 2배를 네. 늘린 거잖아요. 대통령실만 이제 하반기에 쓰겠다는 게 91억이니까 지금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도 이제 얘기하는 게 좀 민망하잖아요. 뭐 영수증이라든지 뭐 증빙 처리를 깔끔하게 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게 뭐 특활비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특활비지. 영수증 처리가 될 거면 일반 예산으로 예산, 넣으면 되는 일반 거예요. 예산으로 하면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아니, 민주당에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 보면 서영주 이런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 패널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래도- 서영주 같은 사람, 서영주 이 사람, 그 다음에 저기 빠니보틀 닮은 사람 있지, 네네네. 강성필, 네. 그분 되지도 않는 논리로 얘기하더라고. 아 근데 저기 강전의 변호사가 만난 민주당 패널은 좀 그래도 뭔가 포장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민주당 패널은 이거 제가 뭐라 했더니 그거 억울하면은 다수당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노골적이시더라고. 그래서 힘없는 너네가 얘기해봤자 어쩔 건데 라는 아주 당당함이 깔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특활비 없으면 뭐 국정이 마비됩니까 이러더니 이제는 마비된다라고 하면서 이걸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먼저 본인들의 경솔했던 행동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렇게 사과하면 이해해 주실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징역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너무 참 과하게 뻔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과하게 뻔뻔해요. 그리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특활비라는 게, 특활비 자체가 영수증을 쓸 수 없는데 쓰라고 그렇죠. 하는 게 특활비예요. 그러니까 뭐 기밀비 말하자면은 이런 경력금, 금일봉. 그러니까 맞아요. 금일봉을 내가 줬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수증. 그 자리에서 떼 보고서는 얼마 하고서는 얼마 받았습니다. 영수 사인을 이거 줘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징빙을 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경찰, 검찰 수사하는데 우리가 블랙 요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쓰려고 네. 드는 돈이 특경비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블랙이야. 야 수사할 때 너 나한테 정보 알지? 정보 비용이야. 또 준다는 다음에 네. 근데 이 박상수 변호사가 블랙이란 말이야. 나 블랙 박상수에게 돈 얼마 줬음. 당구에 기록하고. 그러면서 네. 어떤 정보를 받았음. 그런데 얘한테 줬다고 블랙 박상수 돈 50만 원 정보비 어떤 정보를 받았음. 이거 다 기록하면 이게 무슨 특경비냐. 그럼 얘가 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ERP에 다 기록하고. 이 말이 그러면 되는 그런 소리를. 블랙 요원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사라지고 거야. 얘 사라져. 사라지는 거야 얘- 갑자기. 박상수 블랙을 등록하는 순간 얘는 박상수는 어. 블랙이 아니고 얘는 블랙에서 끝. 얘는 그냥 바로 사살이야. 그렇죠. 맞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영주 씨? 그 대통령 이제 대통령한테 얘기해야지. 아니 뭐 근데 저기 억울하면 다수당 하라는 민주당 패널에 아주 준엄한 이야기가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하래요. 그분들 보니까 서영주 부대변인, 전 강성필 강성필 현 부대변인. 부대변인 그분들 다 이번에 다 구청장 나가신다면서요? 강성필은 그건 출마 안 모르겠어요. 한대요. 그 서영주 부대변인 구청장 나가신다면서? 예, 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시죠. 구청장 나간다고 아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더 무논리로 더 막 목소리 키우더라고요 보니까. 더 그래서 더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더 강하게 무논리대로 얘기하는. 지금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올인을 올인을 할 한 거. 모양이더라고요. 오, 찌찌뽕. 그 지금 총리도 내년 서울시장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네. 있고 우상호 수석도 맞아요. 강원도지사 강원도지사 뭐 얘기고. 얘기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올인을 구청장이랑 해가지고 이쪽이 완전히 무논리로 그냥 완전 무논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도 본인의 신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쪽으로 네. 충성을 다하면서 사는 것도 직업인으로는 바람직하죠. 아니 안 바람직해요. 응원합니다. 구청장 그렇게 돼서 구청장 되는 것도 본인의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게 돼서 구청장이 되면 그 구는 행복할까요? 그렇게 되면 종로구는 행복할까? 종로구청장 나간대요? 나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종로구청장이 된들 그 종로구는 행복하겠냐고. 난 그렇게 해가 종로구청장 된다 그러면 그 종로구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로구청장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 왜 하는 거지? 자,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네. 뭐 네, 오늘 벌써 다 한것 54분까지 됐네요. 오, 그러니까요. 네. 저기 TV조선도 예능 프로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저는 정말 힘이 없는 정말 사람이에요. 우파 연예인들도 조금 힘 좀 받게. 네, 시청률 높은 예능 프로그램. 물론 미스트롯은 훌륭하십니다. 네. 거기는 제작 부서입니다. 예능과는 또 별개예요. 네. 예능은 여기서 안 하고 가산동에서 합니다. 맞아요. 야,